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블렌더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들과 그 단축키들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패드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패드를 정말 유용하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오브젝트들을 보는 편집하기 위해서 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숫자 패드 1, 2, 3, 4, 5, 6, 7, 8, 9 이게 전부 다 방향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숫자 1을 눌러보겠습니다. 숫자 1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툴이에요. 제가 숫자 1을 딱 눌렀을 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프론트에서 오소그래픽 모드로 보고 있어요 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오소그래픽이 뭐냐 하면은 오브젝트의 뭐 거리와 상관없이 크기가 같은 애들은 그냥 크기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하고 오브젝트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앞뒤가 다르게 보이겠지만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가 크기가 같아도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보여줄 거야. 같은 사이즈로 보여줄 거야 하는 애가 오소그래픽이에요. 자, 3을 눌렀더니 라이트로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을 눌렀더니 탑에서 본대요. 자, 9를 눌렀더니 아래에서 본대요. 제가 3을 누르고 9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봐. 자,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을 눌렀을 때 1의 프론트예요. 앞면이에요. 앞면의 반대는 9번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백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7을 눌렀다. 탑이에요.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의 반대 9를 눌렀더니 아래쪽도 탑을 보여줘요. 자, 제가 3을 눌렀어요. 라이트 값이에요. 라이트 값의 반대값. 자, 9를 눌렀더니 레프트 값을 보여줘요. 이게 사실 이 좌표나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모델링 해야 돼요. 앞뒤, 정면, 후면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숫자 패드 여러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저는 숫자 패드가 없어요. 왜? 나 노트북 쓰고 있어요. 하는 분들. 노트북은 사실 숫자 패드보다는 그냥 그 이제 좌판에 윗열에 있는 숫자 버튼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다시 에디트로 갈게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자, 여기에 인풋이라고 있죠. 자, 요거 화면 거슬리니까 좀 지울까요? 자, 인풋을 클릭해 봅시다. 인풋 클릭하고 자, 인풋 안에서 여러분들 키보드라고 있어요. 인풋의 키보드. 키보드에서 맨 위에 있는 에뮬레이트 키보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요걸 클릭해 놓으면은 여러분 아까 같이 노트북 같은 상황에서 아까 설명했던 노트북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설정에 맞춰놓은 상태라면은 저는 키보드를 쓸 거니까 해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오소그래픽하고 이게 지금 오소그래픽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원근법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오브젝트들을 제가 이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제가 UV 스페어를 하나 가져볼까요? 이 친구를 갖고 와서 이렇게 놓고 이 친구 크기를 키워볼게요. 스케일 키, 단축키 S예요. 스케일 키를 눌러서 가운데를 잡고 오브젝트를 키워놓을게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나란한 위치에 배치를 했어요. 나란한 위치에 배치를 했지만 제가 5를 눌러서 봤을 때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걸 다시 뒤로 밀어볼게요.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원근법에 해당한다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뒤에 있는 애는 분명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는 사이즈가 커요.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의 비교가 훨씬 더 잘 돼 보이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이 상태에서 5번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작아져야 되는데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소그래픽 상태는 오브젝트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실제로 원근감 없이 객체의 크기와 비율을 정확하게 정밀한 모델링을 할 때 되게 유용해요. 많이 주로 이제 건축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할 때
평행선하고 대칭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기초 모델링 단계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오소그래픽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퍼스펙티브라고 바뀌어 있죠. 이 퍼스펙티브 뷰의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것들을 원근값을 주어서 하는 반면에 오소그래픽 같은 경우는 객체의 거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정 크기대로 유지돼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 뷰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조작할 때는 사실 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쉽게 회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나 이 오소그래픽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축소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소그래픽 같은 경우는 오소그래픽 스케일로 조절을 합니다. 지금 단축키를 배웠잖아요. 이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이 오브젝트를 통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오브젝트 모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통제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add라고 되어 있죠. 이 add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add를 클릭했더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오브젝트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아웃라이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웃라이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이트 값에 대한 것들도 지금 아웃라이너에 들어와 있죠. 얘도 오브젝트.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거는 이 오브젝트 안에서도 우리가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dd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mesh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curve라는 애가 있고, surface, 그 다음에 meta볼, text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사실 이 mesh를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점, 선, 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도 내가 에디트 모드에 가서 보면은 점, 선, 면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이게 버텍스, 점,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면하고 면이 만나는 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서페이스, 페이스 이 페이스는 직접 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점선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오메트리를 들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이제 메쉬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커브라고 한번 열어볼까요? add에서 다시 커브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베지어하고 서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곡선의 컨트롤 포인트를 기점으로 수학적으로 생성된 커브 형태의 오브젝트를 표현한다 라가 정의예요. 근데 이런 말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 가려질 것 같으니까 우선 얘네들을 좀 지워놓은 상태로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커브 곡선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우리가 연결하고 아니면 회전값을 주고 어떤 모형을 변형을 시켜서 번역을 시킬 때는 모디파이어에서 기능을 추가해서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와 또 다르게 보면은 add에서 surface라고 있어요. surface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냥 surface가 아니네요. 넙스를 커브로 만든다. 그 다음에 넙스 표면을 원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표면을 편집해가지고 커브와 유사한 형태의 이거를 뭐랄까 부드러움을 연출을 해서 외부를 변형을 시켜준다. 오브젝트를 변형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그 외에도 텍스트라든지 메타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메타볼 같은 경우는 사실 리퀴드 타입, 액체류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글씨 같은 거 지금 보면은 텍스트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글씨를 입력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퍼스펙티브 안에 가서 보면은 이 텍스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글씨를 백날 바꿔도 자 실제로 여기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편집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텍스트 하나를 편집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아까 어떤 오브젝트를 갖고 있었죠? 메쉬를 갖고 있었어요. 오브젝트에서 메쉬 상태일 때와 출바가 너무 달라요. 다시
제가 X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들 안 쓸 거니까 지워낼게요. 자, X 누르면 원래 이렇게 원천적으로 대화박스가 너 정말 이 오브젝트 지울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저 지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론트 상태로 와서 화면 세팅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Shift하고 A를 눌렀어요. Shift하고 A를 누르니까 지금 add, 위쪽에 있는 add 하고 똑같은 그 패널이 생겼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큐브 가지고 올게요. 큐브를 갖고 와서, 자, 이 오브젝트 모드를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에디트 상태에서 이 툴바를 봤을 때 달라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브젝트가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